여러분 안녕하세요. 현천박사입니다. 오늘은 2023년도 대비해서 방문 요양 같은 사무실에서 연봉 2배 올리는 비법 첫 번째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요양 창업을 진행을 하실 때 작은 사무실에서 창업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대표님께서 영업 능력만 가지고 계시면 창업할 수 있는 그런 접근성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방문 요양 창업 열기가 굉장히 대단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86.6%에 이르는 인건비 지급 수준으로 어르신은 한 60에서 70명 정도가 되셔야지 그 목표를 하셔야지 된다는 점, 그리고 1대1 케어다 보니까 각각 선생님들을 다 여러분들이 대표님들이 케어를 하셔야 된다는 점, 관리를 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사회복지 선생님 오시기 전 대부분의 업무는 대표님이 직접 다 행정 업무까지 다 하셔야 된다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물론 뭐 투입되는 자금이나 이런 부분은 초기엔 적을 수 있지만 방문요양 창업만으로 성공한다는 것은 정말 굉장한 노력을 필요로 하는 그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사무실에서 여러 개의 사업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면 그러면 한 번에 수익을 많이 낼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방문요양을 위해서 임체했던 그 사무실을 활용해서 같은 시간과 공간을 투자해서 추가적인 순수익을 낼 수 있다면 오늘은 그 첫 번째 방문 목욕 시간입니다. 사회복지 통합솔루션 기업 1200 기관이 선택한 기업. 신뢰할 수 있는 기업 어렵고 복잡한 회계 업무 국케어 위탁 서비스와 함께하세요. 국케어. 우선 방문 목욕 같은 경우에는 방문 요양과 마찬가지로 장기요양 기관 중에 재가 노인복지시설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주목하셔야 되는데요. 제가 이 표를 한번 띄워드릴게요. 재가 노인복지시설 시설 기준 직원 배치 기준에 따르면 방문 요양과 방문 목욕에 필요한 시설 설비는 사무실과 통신 설비 등으로 같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동용 욕조 또는 이동 목욕 차량만 추가되잖아요. 아래에 방문 간호가 시선을 끌고 있는데 보시면 이 부분은 다른 부분에서 제가 따로 다뤄드릴 테니까 오늘은 방문 목욕에 좀 집중하자고요. 여기서 이 표에서 보셔야 될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이동용 욕조 또는 이동 목욕 차량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인데요. 이동 목욕 차량이 있어야지만 목욕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이동용 욕조만 현재 방문요양 사무실에서 추가해서 가지고 계신다면, 그리고 목욕용품들, 뭐 소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목욕용품들만 구비하시면 바로 방문 목욕 사업을 추가로 같은 사무실에서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동용 욕조를 검색을 좀 해보겠습니다. 검색을 좀 해보니까 금액이 보이시죠? 저는 이제 한 군데 사이트에서 찾아온 건데 찾아보시면 더 저렴하게도 살 수 있겠죠. 약간의 투자로, 이게 사업으로 따졌을 때 굉장히 적은 투자죠. 이 작은 약간의 투자로 하나의 사업, 그리고 나아가서 추가로 순수익을 볼 수 있다는 점, 이런 점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어렵지 않게 방문요양 창업 시에 방문 목욕을 동시에 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셨으니까 단순하게 이 목욕 차량이나 그리고 이 목욕 도구만 있으면 할 수 있다는 걸 아셨으니까 방문 목욕 추가 창업이 도대체 얼만큼 대표님한테 도움이 되는지, 순수익이 얼마나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방문 목욕의 추가 장점, 방문 목욕을 추가해서 사업할 때 장점 하나, 어르신의 센터 유출을 줄이고 직원 만족도를 높인다, 이겁니다. 본격적인 수익화 전에 설명이 조금 필요할 것 같은데요. 창업하시는 분들은 꼭 이걸 알고서 방문 목욕을 추가하실지 결정하세요. 일단 방문 요양을 어쨌든 창업을 하시게 되면, 그렇게 되면은 어르신과 보호자는 방문 요양만 하길 원하는 게 아닙니다. 방문 목욕도 원하시는 분이 있고, 방문 간호를 원하시는 분도 있고, 주간 보호를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주간 보호를 가고 싶어도 우리가 직접적으로 방문 요양을 하라고 끌어당기면 잠깐 모셔올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가고 싶은 그 마음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방문 목욕을 하고 싶어도 우리가 방문 목욕이 없다고 해서 방문 요양만 하라고 해서 이렇게 계약이 됐다가 하더라도 그게 한 달, 두 달 이렇게 지나고 나면 그 강요가 나중에 우리한테 도구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아요. 결국 어차피 욕구가 있으면, 어르신이나 보호자가 욕구가 있으면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방문 목욕을 어쨌든 욕구를 가지고 계신다고 하면, 근데 우리가 방문 목욕 차량이 없고 방문 목욕을 하지 않아서 어르신의 욕구를 들어줄 수 없다고 하면 결국에 어떻게 하셔야 돼요? 방문 목욕 서비스를 하는 다른 업체들을 연계하시거나
연계를 못한다고 하면은 실제로 포기를 하거나 이렇게 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신뢰할 만한 업체가 없다면 참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될 수가 있다는 의미죠. 그렇다고 방문 요양하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요양보호사 선생님한테 어차피 어르신들이 목욕을 좋아하니까, 어르신들이 목욕을 원한다고 하니까 혼자서 목욕을 시켜드리세요,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혹시라도 목욕 해보셨나요? 어르신들이 이렇게 일반인들 목욕하는 거랑 다르게 축축 처지거든요. 그 무거운 어르신들을, 물론 뭐 실질적인 무게가 그렇게 무겁다는 건 아니지만 혼자서 목욕하다 혹시라도 선생님이 다치기라도 하거나 아니면 어르신이 다치기라도 하면, 야, 이게 참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거든요. 방문 요양이 아니라 방문 목욕을 하게 되는 거니까. 자, 이런 부분에 대한 산재 처리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생각을 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명확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방문 목욕을 같은 사업장에서 추가하시는 것은 어르신의 욕구에 따라가는 것이다. 어르신의 일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죠. 모든 분들은 아니지만 목욕을 원하시는 분들이요. 그리고 우리 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선생님들 클레임도 줄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억지로 강요해서 추가적으로 더 선생님한테 이런 서비스를 하세요,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유출된 어르신들을 줄일 수가 있고 직원들 만족도도 높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방문 요양을 60명, 70명까지 끌어올리셔야 될 거 아니에요. 방문 요양의 어르신 수가 빠지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겠죠. 네, 이런 부분들을 알고서 목욕을 추구할지 일단 하셔라.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방문 목욕에 추가를 하게 되면 방문 목욕 사업 자체에서 수익이 당장 엄청나게 난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어르신 유출, 방문 요양에서 어르신 유출을 줄이고 그다음에 선생님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 그래서 전체적인 서비스가 좀 가능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이걸 알고 방문 목욕을 사업에 추가할지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방문 목욕을 추가했을 때 장점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순수익이 늘어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거죠. 얼마나 더 버느냐, 그렇죠? 대표님 연봉이 얼마나 더 늘어나느냐의 문제예요. 버틸 수 있는 힘이 늘어난다는 뜻이거든요. 자, 일단은 계산하시기 쉽게 수가표를 띄워드리겠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되겠죠. 첫 창업 시에 이동용 욕조로 사업을 우리가 시작을 할 거고요.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2023년도 수가는 46,250원으로 일반적인 어르신의 본인 부담금은 약 7,000원 정도 됩니다. 차량 이용할 때보다 훨씬 저렴하죠. 우리 그 욕조로 하는 게. 이 점을 파고드세요. 방문 목욕은 1시간 기준으로 2명의 선생님이 어르신을 목욕을 시키게 되는데요. 해당 어르신의 방문 요양 담당 선생님이 한 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목욕만 전담으로 하는 차량을 가진 선생님이 한 분이 진행이 된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이동용 욕조부터 소독용품들을 이렇게 싣고 이동을 하셔야 되잖아요. 이 분들이 건당 이 어르신들한테 목욕 건당 5,000원씩 차량비로 지급을 해주고 그 다음에 각 선생님들 주유수당 포함해서 시간당 13,000원으로 건당 13,000원으로 한 분당 드릴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괜찮은 알바죠. 네. 그렇다면 4대 보험 퇴직금까지 해서 16,000원 정도가 급여 인건비로 나가게 되고요. 재료비 소독비로 한 2,000원 정도 더 나간다고 가정을 하면 계산 올려드릴게요. 인건비로 한 32,000원 나가고 차량비로 한 5,000원 정도 나가고 재료비로 한 2,000원 정도 건당 나가요. 그러면 39,000원 정도가 나가요. 실제로 이거보다 좀 더 적게 나가는데 39,000원으로 우리 수가 대비했을 때 한 7,250원 정도. 그러니까 본인 부담금 내신 만큼 정도 남죠. 한 건당. 그런데 임대료를 보시면 0원으로 제가 표시를 해놨죠. 왜 0원일까요? 우리는 방문 요양 사업장에 추가해서 하는 사업장이기 때문에 따로 방문 목욕에서 낼 비용이 없어요. 추가적으로 지출하실 비용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목욕에 대해만 집중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임차료라든지 뭐 그 외에 재환 비용 같은 경우에는 들어갈 게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생각하면 7,250원씩은 계속 한 건당 남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어르신이 한 번만 목욕하나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보통 목욕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한 달에 4번 이상은 목욕을 한다는 것이고요. 그렇게 했을 때 29,000원이 남는 거고, 이런 어르신들이 30명이 된다고 하면 87만 원이죠? 예. 그걸 1년으로 계산하면 얼마? 1,000만 원이 넘는 순수익이 생깁니다. 예. 대단한 금액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좀 생각을 하세요. 어차피 우리는 방문 요양 사업을 하기로 했고 사업 창업을 할 것이다. 어차피 사업을 하고 계시고 목욕에 대한 욕구를 가진 어르신들은 만날 수밖에 없다. 그 어르신들을
내가 목욕을 하지 않으면 어차피 포기해야 된다. 우리 방문 요양 스케줄에다가 방문 목욕 스케줄만 좀 더 더하고 선생님들을 좀 더 섭외해서 일정만 잘 잡아주면 매년 1,000만 원 이상 볼 수 있는 순수익을 볼 수가 있다. 그러면 방문 요양할 때 목욕 추가할 만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30분의 어르신이 목욕 욕구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그 목욕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면 어떤 일들이 생겨요? 돈을 떠나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어차피 우리가 방문 목욕 차량을 방문 요양을 하시다 보면 고민을 하시게 돼요. 그런데 방문 목욕이 목욕 차량 자체가 5,000만 원이 넘다 보니까 그 부분을 구입하시는데 굉장히 고민이 되시죠. 그런데 우리는 이미 집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 어르신들 30명을 모시고 있단 말이에요. 욕구를 가진 어르신을 모시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실제 집에서 하는 목욕을 차량 목욕을 변경하기만 하면 어떻게 바뀌어요? 수익 구조 자체가 달라집니다. 아까 제가 영상 첫 말미에 처음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었죠. 연봉만큼 늘어나요. 네, 그래서 순수익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적인 사업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수월하게 방문 목욕 차량을 구입할 수 있고 방문 목욕 차량을 가지고 추가적인 같은 사무실에서 추가적인 수익을 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도 연봉 이상만큼요. 여러분들 복지 사업은요. 제가 자꾸 돈 얘기만 해도 죄송한데요. 복지와 순수익을 함께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첫 번째, 두 번째에서 말씀을 나눠서 드린 결론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어르신들한테는 목욕에 대한 욕구 충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자도 마찬가지죠. 목욕시키기 너무 어려운데 선생님도 마찬가지죠. 목욕시키기 너무 어려운데 진짜 전문적으로 목욕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지가 되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 두 번째는 뭐가 돼요? 대표님께서 순수익을 가져갈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이건 사업이니까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완만하게 우리가 리스크를 많이 짊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 비용이 많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연봉을 2배 올릴 수 있는 같은 사무실에서 그런 구조라면 방문 요양 창업 시에 방문 목욕 추가 창업은 충분히 선택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아주 좋은 옵션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영상을 따로 찍게 되었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 수익을 안겨다 드리는 그런 국회어 천천박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